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부터 보도록 하죠. 방산 안에서 또 굵직한 대형주잖아요. 동남아 시장의 본격 공략으로 추후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미 방산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한 차례 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의 전망은 어떨지 항방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선택은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사실 방산주도요, 원래 뉴스가 막 쏟아지면 그 뉴스 지나간 후에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막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 쭉 밀렸다가 이제는 좀 안정기를 찾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좋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연초에 한번 사실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때 당시에 한 5, 6만 원대, 6만 원, 7만 원대까지 갔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지금 10만 원대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되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IG 넥스원 역시 3분기 실적이 매출액 그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대, 60%대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실적 면에서 이제 방산업체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뚜렷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다른 종목들 역시도 해외 수주 물량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반영됐냐 못 됐냐 4분기에 반영되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좀 실적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그것뿐 사실 전반적으로 방산업체 전반적인 실적은 다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IG 넥스원 역시도 이제 먼저 사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치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큰 폭의 순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한 16% 이상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반기 이제 4분기까지 이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급하게 또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제 실적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5%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고점까지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10만 7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을 볼게요. 실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뿐 아니라 뭐 LG생활건강,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이 크게 위축됐었는데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올라요. 요거를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반영된 이후에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사실 저희도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걸 보고 이슈로 다뤄볼까 하다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과연 화장품주에 관심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X를 드리긴 했지만 슬슬 좀 관심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엄청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역성정하는 그런 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미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선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이러한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뭐 투매가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이유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매출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큰 폭의 역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라든지 또 유럽,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가까운 그런 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실적을 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 돼 좀 4분기에 좀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화장품 섹터는 내년 상반기에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접근 그렇다면 지금부터 슬슬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뭐 당장 들어갈까요? 비중을 늘릴까요는 X 의견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전일 ST팜의 실적이 공개가 됐어요. 아쉬운 3분기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네, X로 일치가 됐고 어제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오늘 시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현재는 무려 9%의 하락을 급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정 팀장님, 네. ST팜도 항상 처음에 원료로 되게 백신 때문에 같이 떠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볼 매력도가 없어진 건지요? 뭐 아무래도 ST팜 일단 실적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크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지난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다소 좀 줄어든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약간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했다라는 부분에서 ST팜 뭐 최근에 어떤 실적에 관련된 이슈로 오늘 좀 장중에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판가에 대한 하락, 평균 판매 가격 하락, 그리고 임상 수탁에 대한 뭐 이런 비용에 대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실적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크게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모두 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실적 면에서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3배 가까운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ST팜 뭐 실적 면에서 이번 3분기만 놓고 볼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좀 주목을 좀 받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종목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9.12% 크게 급락하고 있는 ST팜 두 분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망해보자, 조심하자라는 X를 주셨습니다. 그 외 직접 고른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의 키워드는요? 레퍼런스 확보라는 키워드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 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하나기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제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요즘에 뭐 사실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선 뭐 시장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오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러한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업종과 종목군들이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의 좀 수급이 이러한 2차 전지 섹터로 좀 집중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 달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좀 센티멘트가 좀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에코프로비엠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지금 출하량 증가와 또 판가 인상, 여기에 또 우호적인 환율까지 좀 이어지면서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한 18% 증가했고요. 판가도
한 11% 상승을 하면서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도 이어지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지금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를 상회하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캐파가 좀 조기 가동이 되면서 실적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7천억대 수준으로 올해 대비해서 한 5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한 지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감축안 법안 통과 이후에 또 최대 이제 수혜 업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경쟁업체인 중국 업체 대비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집중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러한 지금 특히나 삼성 SDI 같은 회사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꽤 상승하게 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당분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보합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에서 접근 가능할지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기술적으로도 한 120일,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을 좀 돌파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11만 5천 원대 부근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 지난번 한 정고점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 주가 지금 평균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0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염정 팀장님의 종목이에요. 램퍼런스 확보,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2차 전지 앞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뭐 셀업체건 소재 업체건 계속해서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장비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에 맞게끔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통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 고객사들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그만큼 좀 아무래도 신뢰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국내 업체뿐 아니고 해외 고객사에 대한 수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레퍼런스 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립 공정과 화성 공정에 대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풀 패키지 공정까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고객사에 맞추는 어떤 2차 전지 제조 관련된 장비 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노르웨이 플레이어사와의 반고체 배터리 설비, 생산 설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수주액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이제 국내 고객사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전체 셀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에 대한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기술의 최근에 실적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기술의 2020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2년도 연간 매출액은 약 2배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었던 부분이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관심이 좀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이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재사용할 건지 또는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어떤 장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이 장비업체, 진단 장비업체에 대한 아무래도 이에 대한 좀 확보가 좀 덜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하나기술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GS건설의 자회사인 에네르바 등을 통해서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경우에 이 하나기술의 고객사는 좀 더 확보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에서는 업계 선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실적 면에서든 앞으로 뭐 시장 성장성 면에서든 사실 하나기술을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플레이어사와의 어떤 뭐 계약 체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봉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주가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뭐 작년 고점을 아직까지는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던 부분에서 흑자를 돌아선 올해에 대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종목 외에도 지금 장비 업체들 중에는 지금 소재 업체라든지 셀업체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비해서 주가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사실 좀 눈에 좀 띄는 종목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셀업체도 지금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기술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최근 전 고점이 9월 고점이 81,000원대였습니다. 81,000원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는 75,000원 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의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볼게요. 정혜용 과장님, 오늘 기관이 매도한 대표 종목 특징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뭐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최근에 기관의 지금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6만 전자, 즉 이제 6만 원대를 지금 회복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와는 좀 정반대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감사는 없다, 이러한 좀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제 경쟁상 대비해서 원가 우위가 있고 지금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인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이 주가에는 선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내년 이후를 보고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건설기계 업종이 3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북미와 또 이제 신흥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건설기계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용 지금 원자재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러한 대체 에너지로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석탄 채굴이 또 늘어나면서 이러한 건설 기계 업종에 좀 호황이 지금 찾아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LIG 넥스원과 더불어서 항공우주 대표적인 국내 방산주도 오늘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안보 강화에 힘입어서 완제기 수출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매도 보겠습니다. 염정 팀장 네.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오늘의 또 코스피를 이끄는 또 코스피 상승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셋업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또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금 9월부터 지금 한 두어 달 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7,2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뭐 계속해서 어떤 외국인들의 편식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약간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5거래일 연속으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셀업체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재업체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섹터는 대장주 위주로만 지금 움직이고 지금 나머지 소부장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큰 반등의 폭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서 2차 전지가 좀 더 시장을 좀 더 이끄는 강한 섹터다라는 부분이 좀 반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어떤 종목보다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10월 한 달 동안 1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지금 1,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이 700선을 장중에 회복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699.5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의 지수 상승폭이 조금은 상단이 높아지면서 오늘 700선 가깝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들의 강한 흐름 1.8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336.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